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오늘은 요청 주신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방향성, 파이프라인의 가치,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자료의 출처들은 모두 홈페이지, 공시자료, 그리고 IR 자료에서 따왔습니다. 먼저 회사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직원 수는 28명이고요. CEO는 강정민이라는 분입니다. 연세대 생물학과를 나와서 제약회사 MSD에서 한두 해 정도 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에크론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성수 CTO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인데요. 코넬대학교 단백질 구조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프리온이라는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피플바이오를 설립을 했을 때 프리온 항체 개발을 주되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2004년쯤 변형 단백질을 만에 반응하는 것을 찾아 키트를 개발해 테스트를 했고 2005년 동물 시험, 2007년도에 상품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MDS도 개발을 했고 기술 이전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우병이 실제로 인간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광우병 진단 시장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사업 방향을 바꿔서 원천 기술인 MDS, 즉 단백질 다합체 검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간의 퇴행성 뇌 질환 분야, 즉 치매와 파킨슨병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진단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사업, 그리고 유통 공급, 그리고 필리핀에서 수출도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식약처 품목 허가를 취득해서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사와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사는 에자이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피플바이오는 변형 단백질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형 단백질 질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파킨슨병, 당뇨병,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는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어서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피플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MDS라는 원천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사이트에 나와 있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하얀색 박스에 MDS 설명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된 방식은 엘리사 방식입니다. E는 엔자임, 즉 효소입니다. 초록색 안티젠은 우리가 검출하고 싶은 물질입니다. 안티젠은 항원이라고 하는데 이 항원을 붙잡을 수 있는 항체가 있습니다. 이 항체를 바닥에 1번 형태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원이 들어있는 피 혹은 척수액 등을 넣으면 그 항원은 항체 때문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상태를 그냥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체에 효소를 붙입니다. 여기서는 B가 바로 효소입니다. 이 항체를 넣으면 3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효소가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 효소가 물질을 분해하면 보통 발광물질, 즉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의 양을 측정을 하여 항원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피플바이오가 가진 원천 기술인 MDS는 이런 방식을 조금 더 발전시킨 단계입니다. 여기서 HRP가 효소이고요. 회색이 항원, 즉 우리가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항원입니다. 항원에는 항체가 붙을 수 있는 부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의 부위가 있습니다. 만든 항체는 이 세모 부위에 붙는 항체인 거죠.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체, 즉 모노머는 작아서 항체가 붙을 수 있는 부위가 적습니다. 다른 부분에 붙을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같은 부분에 붙는 항체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 단일체가 여러 개 붙어서 만들어진 다량체, 즉 올리고머를 이용하게 되면 같은 항체로 붙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검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HRP가 효소입니다.
이 기술은 굉장히 포괄적인 특허로서 확장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보호 기간도 되게 길고요. 그래서 강력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하실 때 가장 유의하게 보셔야 할 점입니다. MDS가 확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MDS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모든 변형 단백질 질환 진단에 적용이 가능하죠. 간편하고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변형 단백질 질환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영상에서 바이오 의약품 부분에서 단백질의 접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단백질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혼자 존재합니다. 뭉치지 않은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노머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그걸 원래 비정상으로 인지하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근데 만들어지는 것이 더 많아지면 없애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게 정상 상태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모노머가 뭉쳐져서 커지게 됩니다. 올리고머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변형 단백질 질환입니다. 이러한 변형 단백질 질환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크로이츠펠트-야코병 등 그리고 기타 변형 단백질 질환인 백내장, 수질암 등 당뇨병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질환에 MDS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구별하여 검출이 가능하고 민감도가 높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체 세트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올리고마와 베타 아밀로이드 혈액 검사를 기존 진단 방법에 대비해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경심리 검사는 인터뷰, 그리고 설문지 등이 필요해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뇌척수액 검사의 경우에는 척추를 통해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MRI랑 CT 그리고 아밀로이드 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은 또 조금 어렵고 그리고 방사선 노출 위험도 있어서 힘듭니다. 하지만 올리고마와 베타 아밀로이드 혈액 검사의 경우에는 혈액을 이용하고 편리하고 접근성도 높고요. 특이적으로 검출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도 가능하고 저비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플바이오 진단 키트에서 검출을 하는 것은 바로 올리고머와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검출하기 편한 면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노머는 정상 상태에서도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올리고머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병이 진행될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상태가 되고요. 좀 더 이제 계속 응집을 해서 좀 더 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뇌손상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검증된 MDS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여 현재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일단 초기에는 오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면 이미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서 그 손상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기 진단 키트의 필요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원인 단백질은 알파 시누클레인으로 올리고마 피브릴 형태를 인지하는 항체를 현재 구성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2022년 허가 임상 진행 후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MDS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IMDS, 3DMDS. SIMDS는 증폭을 위한 겁니다. 혈액 내에 들어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굉장히 적어서 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있어도 그거를 검출하기 어려운데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증폭시켜서 하는 것을 이제 SIMDS라고 합니다. 현재 피플바이오가 치매 검사를 위해서 도입한 것은 이 기술입니다. 아까 전에 엘리사를 설명드리면서 한 면에 항체를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면에만 항체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는 다른 질병을 디텍트하는 항체를 고정시켜서 한 키트로 여러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3DMDS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샘플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병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부르는 증상 중에 70%를 차지하는 질병이고요. 사망 원인 5위일 정도로 큰 질병입니다. 치매 조기 진단의 필요성은 굉장히 예전부터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근본적 치료제도 없고 비가역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로 가기 전인 건망증 단계에서 그걸 막아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다만 근본적 치료제가 없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진단을 해서 치료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진단을 했는데 치료제가 없다면 굉장히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진단은 치료제랑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약물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개발 끝까지 와 있는 약물은 반2401, 브렉시피프라졸, 그리고 아두카누맙이 있습니다. 아두카누밥은 내년 3월에 FDA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슈의 간테네로맙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이거만한 시장성이 없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병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각각 미국, 일본, 대만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진단키트 상용화에 성공을 한 것은 피플바이오입니다. 간단하게 분석이 가능하고 높은 진단율을 보이며 테스트당 1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고가의 분석 장비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일단 세계 최초 상용화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로이 시작하는 회사에서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8개 대학병원 신경과 우수 교수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는 다음과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들은 의사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대하는 거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연결되는 게 이 아랫부분인데요. 신경과 의사회랑 업무 협력 체결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전국 병원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피플바이오를 대표해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학회를 가거나 논문을 발표하거나 하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AIC는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신경과 학회입니다. 여기서 분당서울대 김상윤 교수님이 기조연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참여 연구자들 명단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앙대, 서울대, 보훈병원, 가천대, 서울대 분당병원 등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신저자가 가장 대빵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김상윤 교수님이 Corresponding Author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원 을지대도 있고요. 또한 해외도 중국 베이징 그리고 필리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윤 교수님이 굉장히 좀 발이 넓어서 아마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교수님들까지 참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뻗어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올리고마와 베타 아밀로이드 검사 키트고요. 2019년에 8억 9천, 그리고 2020년 반기 동안에는 2억 8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고요. 2019년도 대비 2020년에 영업이익이 그래도 아직 적자지만 증가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 아이센스, 랩지노믹스와 비교한 걸로 봐서는 해당 회사 정도의 영업이익을 현재 피플바이오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동자산도 비슷하고요. 부채 총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약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은 아까 보신 그대로 2020년에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연구개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이 좀 감소했다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GMP 생산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시즌과도 연계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채널별로 다르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체험 검사를 이미 시범 사업을 2019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좀 더 확대할 계획이기도 하고 건강검진센터와도 연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업화 전략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흥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선진시장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같이 연구했던 필리핀 그리고 중국 베이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서 먼저 상용화가 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년 정도에 유럽에서 의료기기 인증 취득 목표를 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플바이오는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피플바이오가 똑똑한 건데요. 진단과 치료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진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피플바이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알츠하이머 발병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히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결국엔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기는데 지금까지의 약물들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기니까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 중간 과정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약은 현재 1996년 승인된 도네페질을 이유로 신약이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치매는 정말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을 할 때 이 사람이 아밀로이드 이상으로 되는 사람일지, 당뇨로 인해 되는 사람일지, 바이러스로 인해 되는 사람일지 불확실하고 치매로 진행되는 시간도 길어서 약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승인 눈앞에까지 가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아두카누맙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아두카누맙과 굉장히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11월 4일 FDA 포지티브 어피니언, 11월 6일날 네거티브 어피니언을 받았습니다. 최고 주가는 네거티브 어피니언이 나오기 직전에 신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11월 4일 전부터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도 많이 증가를 했죠. 현재 시총은 2,386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두카누맙의 뉴스입니다. 11월 4일에는 FDA에서 안전성 그리고 효과를 서포트한다라는 내용, 즉 포지티브 오피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 날 말초 중추신경계 약물 자문위원회에서 승인 불가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료제가 없으면 진단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 잠깐 살펴보면 다행히 보호예수는 현재 대부분 풀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물량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플바이오 투자 yes or no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의료진들의 굉장한 서포트, 그리고 니즈 증가, 그리고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뒤집어질 경우에는 광우병 진단 키트의 사태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실패하게 되면 결국엔 진단도 무의미하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청 주신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회사가 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